자,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자, 전국 표준시 공시지가 10% 올라 14년 만에 최고이고요. GBC 보유세 19% 뛴 564억.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병탁 세무사님 부동산 전문가기도 하지만 네, 오늘 같이 네. 모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데 네. 세금은 네. 국회 어떻게 입법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나요? 우리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세무사 답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재산세나 종부세 두 가지 모두 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세부담 상한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5%씩 연간 올라서 올해는 이제 예정대로라면 100%, 작년에 95%, 그러니까 올해 공약 100%거든요. 중에 하나가 네. 윤 당선인 공약 중에 하나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95%로 동결시킨다는 동결하겠다.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건 국회 통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 바꿔야 됩니까? 5월 말 6월 1일 기준이니까 네, 원칙적으로 5월 말까지 하면은 네. 시간이 없네요. 뭐 사실은 6월 1일 이전까지 되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하면 되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촉박한 부분은 있어요. 국무회의 통과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국회 통과가 아니라. 통과해서 네. 공포 이제 하게 되면 네, 공포일부터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네. 뭐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 맞습니다. 네. 공정시장가격 동결은. 어.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중에서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2년 전인가요? 그렇죠. 2년 전이 2년 되는 전 거죠. 가격?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 공정시장 이 공시가격에 대한 환원 부분은 조금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표준주택하고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발표가 말에 됐죠. 발표가 됐거든요. 네, 1월에. 이제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요게 좀 남아 있는데 전체 중에 일부는 발표가 된 상태여서 네, 이거를 지금 올해 거를 발표 자체를 하기 전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값을 기준점을 2020년 걸로 하겠다라는 것이 당초 공약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그대로 발표하더라도 기준은 20년 시점에 공시가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을 지금은 이제 동결이라고 동결하고 공약했지만 네. 다시 백으로 낮추는 네. 그것도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그러니까 100% 예정되어 있는데 90으로 줄여도 네.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금 부담의 감소 그렇죠. 효과는.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한 6, 70 이 정도까지 낮춰놔야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그럼 5년 네, 임기 네. 동안 네. 6, 7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시가격 자체는 그대로 두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해야만 실질적으로 그게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을 낮춰줄 수 사실 있다. 그게 더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이죠. 즉각적일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를 한 번에 20%, 30%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무회의에서 가능합니까? 네, 뭐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행령으로 다만 가능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체계를 예. 진행되던 것들을 멈추고 좀 큰 폭으로 들어가니까 충분한 논의는 좀 어쨌든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네. 공정시장 가액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네. 행정부 국무회의 통과만 권한만으로. 되면은 네. 이거를 시행령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국민적 네.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네. 원래 집을 잘 안 살려고 했던 분들이 네. 종부세 재산세 때문에 난 못 사겠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종부세는 이제 2주택 그러니까. 이상 가진 네. 사람들한테 이제 합산 가액이 네. 크면은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네. 1주택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고 요즘 추세가 네. 내 집 마련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네.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 실시. 네, 이러겠는데요. 주택 종부세 대상자 42% 급증. 토지분 포함된 100만 명. 역대급 고지서.
네, 증가분 만큼 전월세로 전가할 가능성. 자, 전 국민 가운데 2%만 내는 세금인데요. 아니에요. 100% 다 해당해요. 이 보유세는 임차인하고 나눠내는 세금이에요. 전가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이 임대인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네. 전월세 네. 에다가 이제 네. 그 전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월세 금액이 올라가고 네.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시장으로 또 달려가고 그래서 전월세 시장 및 네. 매매 시장이 다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부세, 재산세 네.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합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쳐서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내릴 것 같습니까, 오세무사? 뭐 지금 내고 있는 수준보다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건 공약 내용에도 있지만 네.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네. 제 생각으로는 그게 그 종부세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재산세 네. 예, 그 수준만큼 재산세만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중간쯤 문제는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면은 의미는 없죠. 다주택자가 같이 줄어들어야 전가를 임대를- 시키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네, 네.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도 상응하게 좀 감해줘야 전가가 없이 그렇죠. 시장이 예, 안정된다는 건전한 네, 네. 네, 시장이 형성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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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그렇게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고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뭐 하는 과정에서 네. 진짜로 내는 체감되는 네. 세금이 네. 줄어들어야지만 전월세 시장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또 가장 또 핵심이 또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취득세 아까 질문에도 살짝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취득세 맞습니다. 얘기도 취득세 부담 완화도 돼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양도세 차물의 거래 뚝 강남 집값 7개월 만에 내리막. 네, 서울주택 취득세 3년간 50% 껑충.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거래 절벽을 일으키는 예,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 개편,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하는 정책은 이 집값 안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하게 되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차익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세금 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일반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비율의 세금을 일반 세율로 내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팔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물건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매물이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자연히 안정되는 형태로 될 수 있어서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 차익을 일부 실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일정 부분 익스큐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즉 또 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좀 높아져 있는 측면은 있어서 네. 원칙론적으로 이제 거래세를 좀 줄여서 지금 네.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걸 시장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도 곧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네, 네, 다른 네,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세금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는요.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당선인께서 규제 완화를 통하고 규제 완화를 하고 공급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전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겠네. 네. 가격이 올라가겠네. 네. 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은 매도자는 지금 부동산 팔까요? 다주택자는 지금 팔까요? 아니면 안 팔까요? 움켜쥐죠. 움켜쥐겠죠. 네, 매물이 네. 들어가겠죠. 네, 네. 근데 매수자는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살까요?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살까요? 지금 사야 지금 되겠죠? 살까요? 네. 서로 이제 미스매칭이네요, 또. 서로 또 안 맞는 거죠. 늘 그래서 안 맞아요. 매물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신고가는 갱신되는 이러한 현상이 조금 이런 현상이 허니문 기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미스매칭에 이거와 따라서. 비슷한 질문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질문 올라왔습니까? 네. 지금 심각한 거래 절벽으로 하락 조정과 대기 수요에 따른 급격한 상승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급격한 거래량 감소가 풀릴 경우에 향방이 궁금합니다. 라고 준비되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내용이 네. 거의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질문을 보시지도 않았는데 예측해서 네. 답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거래 절벽 속에서 신고가 갱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네.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의 지금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얘기를 네. 할 거지만 네. 공급에 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완화와 공급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사님, 양도세 이제 이 다주택자 2년간 뭐 배제, 네. 약간 이런 시그널, 중과 세율을 좀 일반 세율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먼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네,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든 어쨌든 중과 완화 부분은 중과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역시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를 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사례들, 그러니까 3주택 중과에서 제외를 하거나 2주택 중과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네. 부분은 앞전에 사례에서도 있었고요. 대통령령, 그러니까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네, 정할 수 정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아, 네. 네, 만약에 정말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네. 양도세 음.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유예가 네.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10개의 아궁이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아궁이라도 안 꺼트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면은 네. 미국의 국부로 취임받고 있는 벤자민 네. 플랭클린이 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진짜 10개의 주택보다는 똘똘한 거 한 채. 자, 이런 네. 주택을 갖고 나머지는 다주택자들은 고민해봐야 될 시기다라는 음.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급을 200만 호, 300만 호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내년에 됩니까? 안 되죠. 내후년에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결국은 단기 시장 안정은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물건을 시장에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시장 가격은 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음. 우상향이 20% 지난 5년간 네. 108%가 올랐다라는 게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잖아요. 20%씩 올라가죠. 예, 그렇죠. 매년 20%씩. 근데 매년 20%씩 올라가게 할 거냐 또 새 정부에서도 네.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물가 상승률 네.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도 주택 가격도 연착륙 시키면서 끌고 갈 거냐라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네. 다주택자의 매물이 네.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공급은 안 되니까.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공급 부분인데요. 이제 계속 나왔던 공급. 공급 중요하죠. 네, 공급 이 중요하죠. 불을 끌려면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신규주택 공급 나왔습니다.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47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 네요. 안 오죠? 250만 호가 도대체 얼마만한 거. 여의도 아시죠? 네. 여의도가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네. 네. 분당 아시죠? 네. 분당이 590만 평이에요. 590만 평. 평에 10만 가구 정도가 살아요. 10만 가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250만 호면 분당 몇 개? 250만 호면은 분당이 25개죠. 네. 25개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거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또 5년 안에 저거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신규 주택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중장기로 가야지만 탄력적으로 변하는데 내일 그렇죠. 공급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모레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5년이죠.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예, 네, 그러면은 5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될 때도 이 계획이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숫자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250만 호 이상 공급 여기에 대한
이 공급 발표, 이 정책은 네.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네. 시장의 신뢰를 줄 것 같아요. 어디에 얼마큼, 어떤 네. 것으로. 네. 그러니까 부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예, 또 재건축이면은 예를 들어서 목동에 180만 평인데 목동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5천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 1, 2, 3단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네.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용적률을 네. 만약에 100% 올려줬을 때 네네. 얼마가 더 증가하느냐 이러한 숫자를 네.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네.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네. 이게 구체적인 의견이구나 아니구나 네. 이게 많은 네.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용산 철도 정비창 네. 거기다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태릉, 골프장. 네네네. 육사, 골프, 여기에다 공급한다. 여기 뭐 착공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직 잔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용산 공원 부지에다가, 네. 10만 가구 공급한다라고, 어느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용산 공원 부지가요, 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5만 평이에요. 네. 여의도보다 작아요. 근데 590만 평에 10만 가구인데 85만 평에 10만 가구 들어갈 수 있어요? 꼭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요.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신뢰할 수 있게끔 네. 어디에다가 재건축 지역은 상계동이냐 어디 이런데 재건축 대상 그러니까 서울에 30년 된 이상 네. 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일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된 주택이 얼만큼이냐 네. 자 여기에 용적률을 얼마 높여줬을 때 몇 가구 신규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 네. 자, 이 정비 사업을 몇 년으로 땡겨주겠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줘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50만원 공급에는 대찬성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공급을 네. 하겠다는 네. 거는. 네. 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기존 주택이니까 그렇죠. 거기를 건드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47만 호는 네. 어차피 30년 경과 아파트 실효성이 같은 있어요. 경우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으로 일단은 기존에는 좀 제어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밀 안전진단을 합리화시키고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하고 뭐 인센티브 주고 신속통합은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태라고 네.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47만 호, 뭐 수도권 31만 호 이거는 그나마 가능해 보여요. 예. 그리고 속도가 붙겠네요. 예, 탄력이 붙겠죠. 지금 뭐 이미 계산된 조합들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거는 어. 정밀 안전진단, 네. 재건축 부담금, 네. 그 다음에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요거를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네, 이후에 지금 방점, 윤석열 당선인, 차기 대통령의 공약은, 세금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에 방점을 찍었고요. 네. 세 번째는, 수도권 교통환경, GTX, D, F, 이 세 개 노선을 또 신설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뭐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사시는 분들은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공급이 많으면은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공급이 많은 지역, 서울에서도 공급이 많은 지역, 어딥니까?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공급이 많은 지역 어딜까요? 과천이잖아요. 과천은 집값이 안 오르고 있어요. 네. 또 지방도 대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집값이 안 올라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지역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급 앞에는 그 어떤 규제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연착륙시키면서 네. 이렇게 우리 경제와 함께 큰 줄기에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 관리가 잘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되겠죠. 된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